안녕하세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청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수납 환자분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챙겨야 될 거 뭐였죠? 진료 의뢰서 챙겼었죠? 두 번째, 입력하는 방법. 자, 수신자 조회를 잘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 일반으로 입력한다. 기억하기 했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록에 관련된 업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명세서랄지 이런 서류를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Q&A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등록 업무입니다. 자, 치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등록 업무들이 좀 많아요. 자, 우리가 건강보험에 관련된 등록 업무는 뭐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유지 관리 또는 연일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자, 환자분이 지금 현재 인공시술을 하기 위해서 틀니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셨네요. 자, 이런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클릭의 프로그램에 보면 데스크 업무에서 환자를 일단 조회를 하시겠죠. 자, 환자분이 지금 현재 우리 치과에 내원하신 환자분인지 한번 보시고 차트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아이콘을 보면요. 자, 틀니와 임플란트 아이콘입니다. 자, 각각의 이 아이콘이 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치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회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틀니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각각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잘 조회가 됐는지 한번 보시고 특히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이죠. 자, 밑에 있는 틀니 정보관리에서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 자, 요즘은 이제 틀니를 7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언제쯤이면 새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자,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이기 때문에 기간이 보면 999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평생에 딱 2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기간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분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서 잘 등록이 되어 있지만 틀니 유지 관리를 새로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경우에 환자분의 주민번호 옆에 보면요. 이렇게 돋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환자분의 현재 상태, 치석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틀니 유지 관리를 등록했을 때 이런 버튼이 연동되어 있어요. 공단에 있는 직접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서 자, 이게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뜨죠. 틀니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틀니를 만들고 나서 3개월 이후부터는 유상 유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1년에 정해져 있죠. 몇 장 이렇게 이 쿠폰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썼으면 한 번 더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잔여 횟수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잔여 횟수를 남아있다 라고 하시면 네, 잘 눌러서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등록 업무들은 꼼꼼히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등록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때 에러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등록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자, 조심하실 거 하나. 자, 요양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요, 등록 업무는 대부분 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우리 치과에서 이렇게 틀니 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틀니를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험 임플란트를 등록한다든지 연 1회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등록 업무들을 진행하게 됐을 때는 치과에서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나머지 있는 명세서를 다 일반으로 돌려서 프린트 하신 다음에 요양병원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자, 어느 요양병원은 보통 등록조차도 그쪽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따로 없어요. 치과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치과에서 먼저 등록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도
등록 업무는 치과에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입원하신 병원과 조율을 하셔서 등록 업무를 우리가 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할지 합의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가 조금 고령층이 좀 많이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업무는 저희는 입원 환자들도 많은데 대부분 저희가 등록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소속되는 그 해당 병원에서는 대부분 저희한테 등록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100% 저희가 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수증을 출력해서 드리면 그쪽에서 나머지 정산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해당하는 병원과 잘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자분이 어떠한 그 아이콘이 떴을 때 아이콘이 있나 없나 체킹하시고 아이콘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타치과에 되어 있는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이 뭐 어디까지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하시고요. 만약에 등록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등록을 하셔야겠죠. 자, 치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등록 업무에서는 임플란트, 그죠? 그리고 틀니,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 자, 그리고 틀니 유지 관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치석 제거, 연일의 치석 제거, 그쵸? 자, 이런 등록 업무들은 등록이 되신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업무가 어디에서 할 건지. 자,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치과에서 먼저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요양병원에서 합의하에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직접 등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잘 합의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등록은 치과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환자분의 일단 등록도 하고 환자분에 대한 진료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직접 청구를 해야겠죠. 자, 청구는 우리가 한다, 병원에서 한다. 요양병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청구를 잘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잘 출력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 명세서랄지 뭐 진료 세부 내역서랄지 영수증이랄지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환자분이 잘 입력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전자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차트에 보시면 환자분이 오늘 어떤 진료를 했는지 잘 입력이 됐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자, 환자분이 오늘 진료를 잘 입력됐다 라고 하시면 자, 환자분이 뭘로 입력한다? 일반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일반으로 입력해서 총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똑같은 금액이 떴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죠. 자, 반드시 일반으로 잘 체킹하신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잘 됐다라고 하시면 전자차트 내에 있는 수납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수납 버튼을 누르면 환자분이 현재 수납된 내역이 쭉 뜹니다. 리스트가 쭉 뜨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저기에 오늘 날짜의 명세서를 뽑을 거니까 오늘 받았던 거. 자, 그러면 최근에 있는 오늘 거를 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날짜 버튼에 클릭. 앞에 있는 네모 박스에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를 볼게요. 아래 보면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발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원클릭에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즘 원클릭이 이렇게 많이 변환이 돼서 편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의 명부가 떠요. 자, 이 중에서도 다 환자분이 오늘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환자분한테 직접 인쇄를 해드려야겠죠. 인쇄 버튼 누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이라고 해서 오늘 어떤 진료를 했고 오늘 얼마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반드시 수납에 있는 업무의 부분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환자분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건 첫 번째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자, 환자분들이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당연하고요. 그 요양병원에서 명세서를 환자분 걸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세서를 요구할 때 잘 헷갈려서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요 명세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조금 빈도 횟수가 적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디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 번 해보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고 한 번 해서 기억해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해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곳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세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청구 버튼입니다. 원클릭해서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죠? 자, 우리가 보험 청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 화면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때 일반 청구로 클릭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 구분에서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환자분이 일반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청구로 조회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자, 환자분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알림창이 떠요. 자, 조회 버튼을 누를 때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죠. 환자분이 지금 현재 5월 14일 날 진료를 하셨고요. 자, 그러면 5월 날에 관련된 월별로 5월로 클릭을 하셔야겠죠. 자, 환자분 5월 14일, 그러니까 5월. 클릭하시고, 자, 요게 원클릭에 새로 생긴 버튼입니다. 자, 원클릭에서는요, 일반 버튼을 따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버튼이죠. 자, 이 버튼이 없기 전에 두 번에서는 일반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클릭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일반 버튼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이 지금 현재 일반으로 됐던 환자분 리스트가 이렇게 명부가 쭉 떠요. 그죠? 저희 환자는 한 달에 이렇게 한 10명 정도는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봤던 일반 환자분 중에 자, 우리가 봤던 서윤순 환자님이죠. 자, 서윤순 환자님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옆에 있는 해당하는 오른쪽 부분에 자, 오늘 부착 및 조정했던, 재부착했던 내용이 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서윤수님 옆에, 이름 옆에 보면 프린터기 조그만한 네, 마크가 보여요. 자, 요거 한번 버튼 눌러볼까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라는 이 명세서가 뜹니다. 자, 이 한 장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라고 이렇게 뜨고요. 환자분의 명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돼서 뜨게 되어져 있고요. 오늘 했던 행위들, 초진, 보철물 재부착 같이 떠져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에서는 총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종이를 출력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기억만 해두시면 되세요. 루트를 어떤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있었고, 두 번째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내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례 분석 한번 볼까요? 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Q&A를 보면 궁금한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의료급여 1종 환자분이십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이셔서 100%라고 본인 부담금이 해요. 그런데 이 100% 어디서 설정해야 되나요? 라고 했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보험 구분 뭘로 한다? 일반으로 한다. 자, 일반으로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100%로 그대로 총진료비가 뜨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서류들을 출력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진료 의뢰서 없이 내원했을 때랑 진료 의뢰서가 가지고 와서 내원했을 때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진료 의뢰서가 있건 없건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다 뭘로 받는다? 일반으로 본인 부담금을 100%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단 환자분이 추가적으로 공단의 부담금이 있었어요. 그죠? 전액에 있는 총 진료비 중에 공단에 있는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차이는 의뢰서가 있으면 돌려받지만 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환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훨씬 높아지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있었어요. 진료 의뢰서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지만 의료급여 일종인 경우에는 그 돈이 공단에서 받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 15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85만 원이 공단에서 받으면 되는 건데 환자분은 일단 10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겨야 되는 거죠. 이 100만 원을 돈을 챙겨와서 수납을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의 영수증을 요양병원에서 청구를 해서 정산을 받으면 85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끔 데스크에서 의료급여 1, 2종인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걸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딨냐. 그죠? 이 돈을 먼저 챙겨야 되는 부담감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진료 의뢰서를 꼭 가지고 오셔야만 이런 공단의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자, 그 다음 의뢰서는 매번 내원하실 때마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동일차에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음 가져오신 의뢰서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라는 거죠. 네. 자, 의뢰서는 매번 가져올 필요는 없고요. 한번 가져오실 때 해당하는 진료가 끝날 때까지는 그 의뢰서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매번 가져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요양병원 입원 환자 청구 후에 명세서를 출력하려고 해요. 근데 명세서를 출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이게 일반으로 돌아가서 재설정해야 되는지 보험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헷갈려들 하셨어요. 특히 두 번에 하나로는 입원에 체크하시고 하시면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원클릭, 요즘에 원클릭은 새로 나온 프로그램인데 일반으로 클릭하시고 일반 버튼 누르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그쵸?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원클릭 한 번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입원 환자인데요.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거죠. 자, 등록은 해당 병원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통은 치과에서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등록하고 청구는 요양병원에서 청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확인하시고요. 대부분은 치과에서 등록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틀니 환자입니다. 자, 이 틀니 환자도 아까 유지관리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죠. 자, 앞에서 봤었죠. 유지관리도 등록 또한 치과에서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해당 요양병원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일에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연일에도 등록은 치과에서 진행한다 라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양병원 환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거. 첫 번째, 진료 의뢰서 꼭 가져오시기. 자, 진료 의뢰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진료 의뢰서 꼭 챙겨오기. 두 번째, 수납할 때 반드시 일반으로 클릭을 버튼 누르시고 100% 본인 부담금 수납하기. 세 번째, 등록 업무는 대부분 치과에서 진행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관련 서류 출력. 자, 서류 출력은 영수증이랄지 진료 세부 내역서,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요 세 가지면 충분하고요. 자, 그 요양병원 환자는 요 네 가지 항목만 기억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관하실 거 정확하게 보관하시고 서류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입력 잘 하시고요. 그리고 등록 누락되지 않도록 잘 등록해 주시고 관련 서류 프린트 잘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청구하기 굉장히 쉽죠? 우리가 많이 안 해봐서 어렵다라고 조금 불편함, 익숙하지 않음, 그래서 아마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해보는 자동차 보험, 처음에 어렵지만 쉬웠죠? 그것처럼 요양병원 청구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치과에서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